김도순 총무님을 한번 따라해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항상 그렇게 해줘. 성함이. 다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그 전화 받으면 다 특징이 있잖아요. 구부영 교수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서 저 김성원이다. 김 대표님. 싹 바뀝니다. 이렇게 싹. 그 김동성 이사님은 또 기분에 따라 무지 달라요. 기분에 따라서 전화 받는 게 완전 다르고 차한정 씨 같은 경우는 뭐 날 싸우자고 덤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 그래서 무서워서 전화 못 하겠고. 좀 그래요. 총무님 어떠신가요? 저는 어때요? 총무님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 같진 않아요. 예전에 할 때 하고 틀린 거는 있어요. 제가 듣기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저기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좀 거시게. 좀 거시기해. 아까는 이게 촬영하느라 말씀을 앞에서 일부러 안 드렸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저 철학을 시킬 때 맨 처음에 그랬어요. 저보고 개인한 사람이라 철학을 하라고. 근데 이걸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웃라이어 하고요. 이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막 싸움, 결투 막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만 나한테 시킬 수가 있어요? 어머 진짜. 싸우지. 그런 대표님이 싸우자. 대표님 한번 삼판하지. 그 차현준 씨가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데 무서운 사람. 그 마음이 이 따뜻한 사람들이 원래 싸움을 좋아해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그 김동선 씨도 마음이 그 따뜻하죠. 싸움을 좋아해서. 저는 싸움 안 좋아하는데. 그게 차가워요. 차갑지도 않아요. 저도 자. 말투만 그러지 온순해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우리가 그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들 중에서 사랑의 결핍이 있었고요, 그죠? 네. 사랑의 결핍이 진짜 그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사랑을 내가 받고 있지 않다는 거, 느끼는 거. 좋은 사이 굉장히 요즘 불안하죠.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약간 그래서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어서 소식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잠수. 좀 왠지 그 좋은 사람이 그 항상 웃는 게 아니에요. 센치한 데가 있어요. 인정한데. 인정하죠? 왜 둘이 드라이브 가서 잘 놀고 하는 거 바닷가에 좋은 돌.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이제 뭐냐면 이제 기대죠. 아니 속물건성. 속물근성. 이 속물근성은 이거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속물근성은 원래는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속물근성은 그거는 정말 요즘 시대에는 엄청나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진짜 속물근성 때문에. 여기 우리가 사실 속물근성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진짜 안 가질 수가 없죠, 그죠?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 누구나 갖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모순 덩어리죠, 인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대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주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불확실한 요인들입니다. 자, 불확실한 요인들. 117조. 자, 지금 책이 이제 117쪽이죠. 자, 이제 저희들 보면은 그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평가가.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 그죠? 그게 더 중요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지위가 항상 출세가 됐고 판가름됐죠, 그 지위가.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느냐는 지금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특권층이 세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평가 기준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첫 줄에 보면은 전통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지만 그 지위를 잃는 것은 또한 어려워 행복할 지경이었다. 얼마나 그게 어려웠으면 그 지위가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행복할 지경이었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확실한 요인들을 아주 잘 여기서 또 여기다 해놨어요. 나열을 굉장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시대별로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변dol성 재능이에요.
교수님 재능은 뭐였죠? 네.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그 저기 느꼈던 재능. 재능, 세일즈. 세일즈. 오. 근데 세일즈가 재능이었는데 전혀 아닌 길로 갔죠. 그게 뭐냐면 재능이 뭐야? 변덕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확 온 것 같았는데도 그게 어느 순간 날아갈 수도 있고, 사장돼버리죠. 그죠? 그또 그 재능을 또 내가 그걸 지키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다 누구나 재능이 있고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그거를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대로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변덕스러운 재능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밑에서 118편 밑에서 세 번째 주제 보면 변덕성이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인생 경로와 경쟁 능력이 결정되는 셈이에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재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뮤즈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옛날에 신화에서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제 뮤즈는 이제 9명인데 뭐 그래서 뭐 서사시 역사 뭐 이게 다 신들이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신들이 이제 어떤 장난질을 해서 그 재능이 한순간에 훅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재능이 부여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본 거죠. 그리스 시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119쪽에 그 중간에 보면은 이 신화적인 개념은 우리가 성취 능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며 그래서 미래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불안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절묘한 이미지로 표출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재능이 여기 그리스에서 신화, 뮤즈라는 거 아니고 9개의 신이 의해서 이렇게 그때는 구해봤다고 했지만은 지금 시대는 그런 걸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재능이 때문에 이제 또 불안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 우린 정말 운이라는 거를 정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뭐가 잘 안 되면 운이 나빴어. 뭐가 잘 되면 나 운이 좋았어 그러는데 그 운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한순간에 운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운이라는 것을 내가 운이라는 걸 받으려면은 끝임없이 내가 그거를 준비를 한 사람한테 오는 거죠. 교수님이 사실 교수님이 대학 교수가 31살이 됐다 그랬죠? 네. 31살에 사실 31살에 순수 국내파잖아요. 국내파서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보통 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운이라는 거는 그냥 뚝 떨어져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교수님이 거기 될 때까지 31살에 국내파로서 될 때까지 단순히 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운이 되기 전까지는 나름의 어떠한 내가 행동을 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어떤 선배한테 가서 나 강의 좀 주세요. 했는데 야 강의가 좀 없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찾아가서 선배한테 그런 말조차도 안 해놨더라면 그렇죠. 그거는 오질 않아요. 그 운은 절대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운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자, 운이란 말로 느슨하게 얽어 넣을 수 있는 어떤 범위 우호적인 조건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그러한 행동들을 우호적인 것들을 많이 쌓아놔서 오는 게 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운이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삶의 결과를 운으로 설명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는 운을 엄청나게 운운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제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중세 좀 전 시대는 온통 뭐였어요? 기독교 문화가 다 지배할 때잖아요. 그죠? 온통 기독교 문화가 다 지배할 때니까는
내가 어떠한 성공을 하고 그런 것도 다 뭐요? 운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하느님이 다 그 모든 게 다 거기에다 귀결됐어요. 그게 모든 게 다 거기 귀결되고 다 보니까는 그 중세에 이렇게 막 넘어오면서 성직자들이 그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금권과 막 그런 거에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철학자들이 막 그 자성의 막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 니체라는 사람도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도 그래서 막 기독교 단체에서 뭐 이단이다 하고 막 그냥 난리 났었죠. 니체도. 그게 뭐냐면 그런 성직자들의 어떤 그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독교 문화적인 것에 심취돼서 모든 것이 거기에 귀결되고 모든 것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파생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운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지금 시대에 보면은 운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운이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하나 내 삶을 하나하나 끝없는 반복되는 연습에서 쌓여져서 그게 하나의 기회가 닿아서 운이 온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신이 너한테 운을 주겠다 하고 뚝 져서 오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 운을 주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저 신이 볼 때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하는구나 했을 때 운을 주는 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게으르고 그런 사람한테 운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불안한 요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예요. 고용주. 그전에는 농경사회 때는 그러한 어떤 고용주라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특권 계층이 농민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까 나왔죠. 성직자하고. 농민이 일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고용주다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에어컨을 껐더니 좀 덥네요. 네. 제가 좀 껐습니다. 아까. 성직자 비교. 자, 그러면 고용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일까요? 산업. 이제 고용이라는 게 등장한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근대 이제 산업사회가 나오면서 이제 고용이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자 고용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일이라는 게 일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인간의 어떤 가치 그런 걸 추구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이라는 걸 가졌어요. 그런데 점점 고용주들이 점점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피고용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이 된 거예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피고용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주의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그런 철학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르주아가 나오는 거고 프롤레타리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농경을 할 때는 내가 벌어서 그냥 내가 농사를 져서 내가 거기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았고 그것이 그냥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내가 나는 농민이고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자연스럽게 받아서 그냥 내가 농사를 져서 편안하게 있는 대로 걷어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고용주가 생기면서부터는 고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때요? 점점 일은 시간은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불안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죠. 내가 옛날에 어떤 특권층 계급에 눌려서 살 때보다는 어떤 그런 지위적인 면에는 저기 했는데 새로운 지위로 인한 불안이 온 거예요. 고용주와 피고용주에 따라서. 그게 이제 바로 여기서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123쪽에 보면은 123쪽에 맨 위에 보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피고용자로 이루어진 넓은 밑변은 관리자들로 이루어진 좁은 꼭지점에 불법할 수 없다. 이게 새로운 게 생겨난 거죠. 옛날에는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그냥 계급이 성직계급,
귀족 계급, 농민 계급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건 지금은 완전히 피라미드 형태로 우에서 군림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관리자들이 존재하고 밑에는 많은 피고용인들이 그 밤낮 없이 희생을 통해서 고용주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키아벨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기가 막힌 걸 씁니다. 노동자를 출세를 하려고 할 때 공식적인 정규적 역할에 의해 어떤 생각을 구사하는지 보여준다. 아주 요거 기가 그 뒷장 보시면은 너무 잘 써놨죠. 그거 한번 보세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써놨어. 동료를 조심해야 한다. 자, 보세요. 사람은 거짓되고 음험하고 기만적이고 교활하고 자신의 이익에 탐욕스럽고 남의 이익에는 둔감하므로 적게 믿고 그보다 더 적게 신뢰한다면 잘못된 일이 없을 것이다. 아유,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구입차를 정답입니다. 90반이네, 90. 90. 그렇죠. 정신 반짝나네. 차로 다니. 90지 말이에요, 90가. 형님 되시나 보다. 아주 집안의 큰형님 되시는 거지. LG. LG. 마키아벨리 형님입니다. 구입차를 티니. 정말 보세요. 우리가 아빠 마키아벨리 형님이네. 우리가 보세요. 차르타니. 우리가 그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이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사람은 거짓되고 기만적이고 교활하고 누구야, 누구? 자신의 이익에 이런 사람이 없어, 우리는. 있지. 김성군. 아니야, 없어서 이게 난 안 너무 되는 잘 알아. 아유.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 그 밑에 보세요. 그거 없어. 그 밑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 과장해야 된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도 남한테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잘 되고 있다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술에 침 엄청 발라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시면은 명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명함에 무슨 위원장이 이렇게 많고 무슨 그럼. 대표가 이렇게 많아요. 맞아. 어? 명함에 그걸 보고 이 대단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막 저 입력해놓고 명함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씨, 어디 갔는지 몰라 명함이. 중국에 한번 간다며 앞뒤로 팍하게 무슨 년장 앞뒤로 써가지고 딱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러면 무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아무것도 안 쓰고 이게 뭐야? 에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펙을 짜야 돼, 스펙. 명함에 막 뭐가 들어가야 요새 참 대단하다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잘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는 감추고 성공은 과장하라. 내가 맨날 가서 맨날 모아서 실패했다 소리만 계속 하면은 안 도와줘. 저 사람하고는 사업하면 망한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맞아. 안 되고 있어도 잘 된다 그러고 실패했더라도 나는 성공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없는 티를 내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없는 티를. 포장을 하는 저기 거예요. 잘 입은 거지는 얻어먹을 수 있대요. 못 입은 거죠. 맞아. 옷이 나야 돼. 자, 그래서 포장을 해야 돼. 이것은 속임수이지만 사실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당신의 운명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 이게 정말 참 여기도 잘 써. 구시지방이네. 아우, 이거 쿠시들이 말이야. 이거 참. 구입차. 그 다음에 무서워야 한다. 자, 이게 참 정답입니다. 현정 씨하고 나하고 공포의 대상이야?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훨씬 더 안전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터지는 것보다 좀 무서워. 무서워해야 돼. 좀. 자, 사랑은 감사의 유대에 유지되지만, 감사의 유대에 유지되지만, 사람은 지나치게 이해에 얽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가 생기면 이 유대를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이것이 사람을 굉장히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엄청나게 우울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죠? 그러나 공포는 뭐예요?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지되며 이것은 늘 효과적이다. 오히려 차라리 공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는 마시 집안이네. 참 진짜 이거 마시 집안이네. 예. 마키아벨리. 자, 다수는 착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으므로 친절보다는 엄격함에 의지해야 된다. 많이 모임에서 엄격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요즘 시대는 이제 사실 하나 없어.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많이 됐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뭘. 그거를 막 그 엄격하고 마치 그럴 필요 없어요. 난 내가 그냥 교수님처럼 편안하게 내가 지휘가 교수인데 나 지금 교수들 만나면 참 아유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다 수 엄청나게 많아요. 무게 기부스 정도 아니에요. 이건 뭐 도대체가 철골 내놨어. 그러니까는 내가 아까 이제 아까 저기 김동성 이사님께서 말이야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선생님들 이게 지식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가장 꽉 막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지식을 남에게 지식을 가리키는 지식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완전히 꽉 막혀 있어요. 완전히. 그 한 분야에서는 아주 정말 너무 답답할 정도로 이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데 교수님은 그런 게 없죠. 아유 최고예요. 최고.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좋아. 정말 약간 구아무개. 구아무개고 우리 못하고 뭐 했다가 교수님을 자꾸 너무 노라고 보자마자 보자기로 보이나? 아니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하나 예를 들면 책장 한이라님은 엊그저께 제가 혼자 만났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양쪽에 보따리를 뭐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 그 뭐예요? 저 빵 안 좋아하는데 했더니 아니야 이 성경책이야 그러면 성경책을 이쪽에 하고 이쪽에 틀린 거예요. 이쪽에 10거 이쪽에 10개 사가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성경책 이렇게 많이 사? 나는 이게 성경책 사주는 게 참 낙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거는 그러면 다른 게 왜 다르냐 했더니 이거는 젊은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포켓용으로 이렇게 된 거 주고 이쪽 거는 이제 나이 든 아직머니들 줄 거래. 그래서 큰 거 글씨 큰 거 그렇게 산 거라서 그러시냐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전에 나하고 또 같이 해체자랑 같이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수래요. 그런데 그때 내가 명함 주니까는 쑥 집어넣는 거야.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 쳐다도 안 보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래갖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회장님이 토크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회장님이 이 친구가 뭘 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 막 그러면서 얘기하니까는 그제서야 명함 좀 다시 주세요. 그러는 거야. 여기에 나오잖아. 웨이터. 여기 왜 무슨 웨이트 아니 그래서 속물이네. 후자 속물 그런 생에서 나오잖아. 후자. 그래가서는 그러면서는 명함을 다시 달라는 거야. 그런 일을 하시는 거 저하고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됐습니다. 맞기는 계약 하나 맞냐? 난 너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는 그런데 교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혀 있는 사람들인지 하면은 깝깝하게 이룰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 교수님 최고라니까. 그래서 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죠. 진짜 말로 교수님이 스스로 막 나는 동네 세탁소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위를 안 내서잖아요. 제가 또 충격받은 지위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요. 우리 사무실과 관련된 사람인데, 제가 그때 이제 김동성 이사님이 뭐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그분한테 내가 돈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 돈을 부탁했는데, 참 어이가 없는 이유다가, 그 돈을 부탁하는 사람이 건방지게 거기 와서 자기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로 오라고 했다고 기분이 나빠서 여기 못 온다는 거예요. 나 정말, 머리가 아픈 사람이야. 그게 무슨 자기가 거기에 그 지위가 엄청난 지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서 돈이 없는 네가 와서 얘기를 해야지 건방지게 자기를 오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서 못 오겠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지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거기에 비하면은 뭡니까? 정말 참 이 시대에 대단한 정말. 왜냐면 교수라는 지위가 상당히 높은 지위예요.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지위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누구나 포용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그런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교육부 장관 하시던가 좀 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주의 이익이에요. 이제 고용이 막 이제 창출하면서 이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예요? 피고용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빼먹어야 돼. 이제 파리 목숨이야.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르크스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생겼어요? 노동조합이라는 게 생긴다. 이게 이제 고용주들의 행포에 대항해서 싸울 힘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단체뿐이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생겨나는 거죠. 왜 웃어? 어떻게 잘 알아? 척하면 너무 빨리. 자, 20대 때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김성곤 명노동. 대표님 저기 위해서 명노동. 만들고 있어. 내 단체.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 고용주라는 사람들은 이 피고용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이 잘 팔려요. 엄청나게 잘 팔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잘 팔려다가 어느 갑자기 잘 안 팔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세고. 해고부터 해야지. 해고부터. 그 피고용자부터 해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더 경비를 줄이는 건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언제든지 내가 목을 쳐야 되는 거다. 그거는 옛날부터 아주 이거 얘기 나오니까 무슨 제가 조금 길게 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욕하자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면서 2008년도에 뭐가 생겼냐면 각 초등학교에 글로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영어로 모든 거 수업을 해야 된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학교에 영어 담임 선생들을 우리나라 그 공고를 냈죠. 전부 다 그 회화를 잘하는 사람들을 다 뽑았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62세까지 정년 보장에 계약직이지만 60년까지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은 교사들하고 똑같은 지위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제 현장에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원해가지고 다 했죠. 근데 다 해고당했어요. 다 해고당해가지고 다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할 때 처음에 브리핑할 설명할 때 지원을 해도 이제 지원하라고 이제 그 장관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 했냐면은 절대 나라가 하는 일인데 왜 해고를 시키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한 불안한 지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다 신청을 했는데 6,000명에서 6,100명이 했는데 요번에 1차적으로 526명이 해고됐어요. 해고됐는데 이 사람들 다시 해고됐으니까 이제 다시 지원을 하려고 했더니 4년간 근무한 것이 경력이 없어요. 0이야, 0. 제로로 해주는 제로. 그거는 경력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나라에서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고서는 이 선생들은 방학동안에 다른 선생들은 다 안 나오잖아요. 이 선생들은 방학동안에 나가서 그 빈자리,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회계장 정리하고, 뭐 청소하고,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의 불안. 그러니까 일반 고용주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 국가가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120페이지 보면, 117페이지 보면, 2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가? 새로운 제품과 용역의 손에 낡은 것이 금방 밀려난 현상은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자, 시장의 변화에 목을 매달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 단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가 회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 때문에 종업원들은, 고용당하는 사람들은 늘상 불안에 처해 있는 거예요. 늘상.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예요. 자, 세계 경제를 보세요. 자, 우리가, 경제가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면 이제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은행에서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자, 경제가 활성이 되니까 싼 거면 싼 돈으로 막 그냥 돈 쓰라고 막 해줘. 기업체들 별게 다 나와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은행 자금, 무슨 자금 다 나오죠? 그거 다 빌렸어요.
다 빌려 써가지고 막 투자를 막 하는 시점에서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은 기간이 있죠. 그런데 갑자기 회색의 경제가 두두두두 떨어서 막 올랐다 요동치죠. 그러면은 아이쿠 이거 어떻게 돼요? 은행 이자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은행에서 불안하니까 회수를 해야 돼요. 그동안 막 강원이설로 막 꼬셔냈는데 어떻게 해요? 다 막아야 돼. 빨리 막아야 자기네 리스크가 걸리니까 빨리 막아야지.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있는 거 다 잡아들여가지고 다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싹 쓸어갔잖아요. 2009년도에 금융사들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들 다 죽어나갔습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삼성 같은 데는 40조가 지금 돈이 현장에 가지고 있잖아요. 40조를 갖다가 안 풀고 있어요. 그 사람 왜 투자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40조를 갖다가 뭘 하냐? 자기네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 돈이에요? 그 사람들은 삼성이라는 자기 자본은 18%뿐이 없어요. 자기 자본이 삼성그룹 전체에서 18%가 없고 다 누구 돈이에요? 82%는 다 누구요? 주주들 돈이에요. 주식 돈 가지고서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조를 쌓아놓고서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어디다만 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내수가 아니다 해가지고 어디로? 해외에다가 한 나라에 10조씩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10만 명이 고용이 그쪽에 우리나라에 창출될 게 그쪽 창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뽑질 않는 거예요. 매년 뽑긴 하죠. 그런데 뒷구리로 내보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40살까지 버티면은 삼성에서 40살까지 버티면은 대단한 거. 신이라고 신. 못 버티는 거예요. 계속 새로 갈죠. 강아지 자제분 같은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재벌 위주로 모든 게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키워야 되는 거. 혜택을 많이 줘서 그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침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고용주들이 바뀌죠. 그러니까는 피고용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도 하나의 불안 요인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또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이 있더라고요. 이 132페이지 보시면 그 칸트의 그 도덕 형의 상학의 기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부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들 자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모든 일을 할 때 저는 그래요.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그 사람 관계된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으면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늦더라도 그것이 수단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목적을 갖는데 가치를 같이 창출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서는 더뎌도 같이 가야지.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내 목적을 달성해서 수단으로 삼으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는 나한테 화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보는 노동의 진정한 목적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돈이다. 이게 지금 고용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그냥. 노동의 목적은 돈. 그래서 요즘에는 노동이 없어지고 다 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노동자는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기계화 다 자, 되는데. 그래서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134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하나는 사업의 1차적 목적은 이윤의 실현이라고 규정하는 경제 요구다. 또 하나는 피고용자가 경제적 안정, 존경, 종신직을 갈망하도록 이끄는 인간적 요구다. 그런데 이게 되질 않죠, 사실은. 이것만 된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그죠? 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네. 나라에서도 이 짓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지금 이것 때문에 데모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정부에서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이명박 정부는 엉터리에다가 별 이상한 정부. 우리나라를 15년 뒤로 후퇴시켜놨다 그러죠. 왜 그 짓을 했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위정자, 교수님이 대통령 되면 그러지 않을 텐데. 교수님 안 돼요. 너무 모르셔요.
아니, 뭘 몰라서. 카리스마가 얼마나 있는데. 칼 있어요? 아유, 야, 집에 칼 있죠? 카리스마. 참나. 저번에 제 친구들을 몰라서 칼을 갖다가 어이, 카리스마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다. 아유, 정말. 비유 하나 좋아요. 대통령 비유는 좋아요, 제가. 자,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자, 이제 있는 포용력을 갖고 계셔. 불확실성 마지막 저 135페이지 마지막으로 밑에서 네 번째 보고 끝내준다.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은 경제학자가 그리는 그래프의 상승과 하강에 달려 있으며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에 달려 있으며 운과 영감의 변덕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우리 요구에는 변함이 없어. 유아 시절과 비교해봐도 줄어든 것 없이 꾸준하고 집요하다. 그래서 우리 요구와 세상의 불확실한 조건 사이의 불균형은 지혜자 불안을 끈질게 들쑤시는 다섯 번째 이유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들이 우리가 살면서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들입니다. 감사합니다.